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황 선생입니다. 일단 알테오젠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은 이 정규장 마감이 방금 됐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규장 마감을 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이 37만 7,500원 주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 대금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5,800억 가까이 터졌는데, 어제 거래 대금이 종가하면서 이제 5천억 정도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었어요, 어제 거래 대금을.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여러분 이 시장이 그 종목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더 컸다라는 거는, 어제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 이 5천억 가까이가 단발성 모멘텀이 아니라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시장이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익절하고 빠지는 자리에서 그보다 더 큰 자금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고, 이거는 여러분 이 중장기 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하기 시작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첫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전태현 알테오젠 대표가 이제 22일 날 이 바이오 이제 그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이 바이오 USA 학회에서 이제 추가 기술 수출 협상이 막바지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이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이전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발언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14%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누가 기술 이전을 가져갈 거고 라이센스 아웃을 누가 좀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센스 아웃이, 그러니까 이 딜이 이제 이 알테오젠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로 좀 무게로 이렇게 들어올 건지, 이거를 제가 조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빠르게 이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알테오젠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더 힘내라 황 선생, 앞으로 잘 부탁한다 한마디 한 번씩 부탁을 해주신다 생각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3개 이렇게 후보군을 추려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1순위가 이제 이 BMS와 옵디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이 BMS랑 이제 얘네들의 명역 항암제 옵디보가 있잖아요. 이 옵디보는 이 키트루다랑 같이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작년 매출이 약 12조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키트루다는 이미 이 SC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SC 기술의 핵심이 이제 알테오젠, 이 알트비포인데, 그러면 이 BMS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왜냐면 경쟁사 키트로다는 환자가 5분 만에 맞고 집에 가는데, 이 옵디보는 환자를 이 1시간 동안 뭐 침대에 묶어두는 약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차이가 점점 이제 처방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정황이 뭐냐면, 이 BMS는 자체적으로 이 옵디보 SC를 개발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한 기술이 바로 이제 할로자임의 인엔즈인데, 근데 이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이 알테오젠을 상대로 걸었던 일부 이 특허 절차가 이제 이 피탭 여기서 기각됐잖아요, 얼마 전에. 이 말은 얘네들이 이제 이 BMS에서 보면은 그 인엔즈 라인의 법적 안정성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BMS가 당연히 이 알테오젠 알트 비포로 이렇게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이 듀얼 라이센싱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옵디보 SC가 알테오젠 기술로 나온다, 얘네 BMS께, 이거는 이 알테오젠 두 번째 메가딜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순위 후보가 이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제 다잘렉스인데, 이 다잘렉스는 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얘네가 작년 매출이 15조예요. 키트루다랑 옵디보 다음 가는 항암제 메가블록버스터인데, 근데 이 다잘렉스는 이 특수한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SC 버전 이 다잘렉스가 존재를 하는 약물이에요. 얘네들은 또 누구의 기술을 썼냐? 똑같아요. 이제 할로자임. 작년에 이 존슨앤존스가 이 다잘렉스 단일 매출만 거의 10조 원 가까이 또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알테오젠이랑 무슨 관계냐? 두 가지 좀 시나리오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존슨앤존스가 이제 후속 신약 라인업, 그러니까 이
카브딕티 같은 차세대 항암제에 우리 알트비포를 적용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그림은 기존이 다잘렉스의 이 할로자임 의존도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이 빅파마 입장에서 이 단일 플랫폼에만 매출 10조 원짜리 이 약을 묶어둔다라는 거는 이 리스크 관리상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존슨앤존스가 알테오젠이랑 새로운 형태의 협력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고, 전태원 대표가 어제 이제 말을 한 게 지금까지는 다른 형태의 이제 기술 이전 사례가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 한 줄이 바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포텐셜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로슈인데, 얘네는 이 한 개의 약물이 아니라 라인업을 좀 통째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SC 전환 대기열 약물들이 뭐 페르제타나 헙세틴, 뭐 리툭산, 얘네들이 모두 매출 수조 원짜리 항암제예요.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이미 이제 할로자임 인엔즈 기반 SC 버전이 출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로슈를 알테오젠 후백원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에 조금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로슈는 이미 이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넓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폴립이나 룬수비오, 컬럼비 이런 신규 약물들이 매년 출시가 되고 있고, 이 신규 라인에는 이 SC 기술 적용 권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약물들이 다수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슈가 이제 우리 알테오젠이랑 신규 모달리티 단위로 묶음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저는 이게 조금 굉장히 살아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제 이제 전태현 대표가 강조했던 뭐 ADC, 그 다음에 뭐 이중항체, 그리고 뭐 RNA 이런 영역, 로슈가 이 세 영역에 모두 글로벌 톱티어고,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로슈와 한 번에 뭐 ADC 권리나 이중항체, RNA 권리를 묶어서 이 라이센싱을 한다면은 이게 정말로 좀 다른 형태의 기술 이전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알테오젠은 이미 이제 다이치 샨큐랑 이 ADC 영역에서 라이센싱을 한 차례 체결한 기업이에요. 이 다이치 샨큐가 이 에너투라는 이 글로벌 ADC 1위 약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에너투의 SC 버전이 이 알테오젠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에너투는 얘는 또 작년 매출이 5조 정도가 돼요, 여러분. 이게 뭐 거의 매년 50%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약물인데, 2, 3년 안에 뭐 매출 10조 클럽 이렇게 진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 약의 SC 버전 로열티를 이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 다이치 샨코가 알테오젠 기술로 이제 ADC SC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순간, 다른 ADC 강자들 있잖아요. 뭐 시젠을 인수한 화이자나 길리어드, 뭐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뭐 단순 항암제 뭐 이런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ADC라는 차세대 모달리티의 표준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장중에 이제 이렇게 6%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잘 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빠졌는데, 원래는 오늘 더 갔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121선 돌파를 했었고,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조금 한번 눌렸냐면은,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시장에서 거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봉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13%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알테오젠이 시작하고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살짝 누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빠지니까 하이닉스가 기가 막히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또 수급을 다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두 개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이제 과거 코스피 시장 전체의 이 하루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게 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개 종목에서만 발생하는 건데, 시장의 모든 매수세가 지금 이 반도체 이 부분으로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시장에 돈이 없어서 알테오젠이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고 있는 쏠림 현상이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136조 원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빵빵한 수준의 대기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깔려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을 봐야 되는 시각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시장 전체 매수세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반도체로 쏠려있는 상황에서도 알테오젠이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어제보다도 더 터져서 이렇게 5,800억, 5,900억 가까이 지금 터졌는데,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펀더멘털 매수의 강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자금이 뭐 영원히 이렇게 SK 하이닉스만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반도체 쏠림이 어느 정도 조금 정점을 찍고 조금 쉬어주는 타이밍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이제 시장에 이 130조 요 정도 대기 자금하고 반도체에서 이제 익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금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이 대시세 종목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동안 이제 소외돼 있던 그런 섹터들, 그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강한 펀더멘털 모멘텀이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우선 대상이 이 코스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럼 여러분, 코스닥 대장은, 그리고 이 바이오 대장, 바로 이 알테오젠이잖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고, 그리고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 중에 이 글로벌 빅파마 키트로다에 기술 적용된 유일한 기업이 또 알테오젠이고, 뭐 ADC나 이중항체, RNA까지 이 차세대 모빌리티 전 영역으로 플랫폼을 확장 중인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 뭐 바이오 대장이 우리 알테오젠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시장 자금이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회전을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빅파마 라이센싱 공시가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뭐 시장 자금이 어느 정도 회전하는 순간, 요게 좀 만나면 이 전고점은 그냥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알테오젠을 업로드하는 채널은 많지만 알테오젠 하나만 업로드하는 채널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알테오젠만 하나만 분석을 해가지고 꼭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수익 내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좀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마무리 하시기 전에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